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비공개 처리돼 27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이 청원글을 다시 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상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구부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시무 7조 상소문 돌연 비공개 처리. 이 청원글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비공개 처리됐다. 청원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볼 수 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게시판 관리자가 고의로 숨김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일부러 숨긴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원인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인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판했다. 청원인은 먼저 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상황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세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여.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고려시대 최승로가 왕에게 올린 개혁안인 시무 28조를 빗댄 시무 7조를 제안했다. 1조에서는 세금을 감해달라고 청했고 2조에서는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라고 직언했다. 이어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이어졌다. 북극의 돼지왕과 냉면 잔치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화해 따위에 허황된 말로 백성들을 현혹했다며 실질적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극의 도난과 성대한 냉면 잔치를 열었다고 고집었다. 헌법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부분에서는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온 나라가 서로 깨져 개싸움을 벌여 그 꼴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 고노무현 선왕의 통치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왕과 폐하의 재물이었던 박근혜 선왕의 통치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 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라고 탄식한 청원인은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라는 문장으로 상소를 마무리했다. 참담한 헌법 유린과 외교적 고립 겪어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받은 게시판의 청원글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공개 여부를 판가름한다. 지난해 3월 청원 시스템 개편에 따른 것으로 욕설, 비방, 중복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청와대는 내부 검토 작업 끝에 해당 글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글과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글이 다시 올라왔다. 이 글은 오후 2시 기준 하루 만에 7만 3천여 명이 동의했다. 김선동 철새의 명문 꼭 읽어보시기리. 청원글과 관련해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깊은 통찰과 사색에 바탕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육필로 쓴 철새의 명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글이라며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고 추천했다. 김 사무총장은 몇 구절은 제 마음판 관역에 꽂힌 이 청원글을 싸구려 논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영 간 대결의 도구로 삼기보다 서로가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는 눈으로 정중히 이 글을 대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글의 비공개 처리로 논란이 커지자 27일 오후 전체 공개로 전환했다. 다음은 진산 조은산의 시무 7조 청원글 전문이다.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로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작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병마에 사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자비와 시어미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히 처연했사옵고 그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댁의 기와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한 여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외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 십시 일반 금부치를 모아 인사 직전에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이는 곧 난세의 천은이요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듬해 봄폐하에 성은에 힘입어 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집신권을 다시 메었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제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 근무에 당하는 등쌀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 고을 안남로 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거든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 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의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인이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 평생 공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 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의 널리 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서열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논의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이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갈가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요 진정으로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혈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길은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길은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쭉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도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 비정규직 철폐니 경제 민주화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 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의 아귀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 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허 끼워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었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 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니누되 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3.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지정학자 교수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안이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요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 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였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극 도낭의 핵도발의 위험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 야비로소 압의 골통을 쥐어받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입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이 자동차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이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 물과 수산물까지 수입 금지에 처한다니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이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름에 손이 발을 밑다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 중에도 없는 북극의 도난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 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 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지옥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협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극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극의 도낭이 스스로 처지를 깨달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 북극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 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극의 도낭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위국으로 끌어올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할 일 없이 건일다망년이 들린 주막에서는 굴 무례배들이 만취해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 주막 한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 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 그에 맞춰 을조리니 좌중의 시선이 쏠리며 일순간 정막이 흘렀던 바 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폐하께 아려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 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4년 어느 날 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돌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진 이돈관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업도다구 유통의 쌀겨가 귀중하기로 선이 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려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 안 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바 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갈아 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라고 명하였으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거리며 아우성일진 대족발에 불똥이 튄 건 다름 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 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이네. 제 몫의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도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 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괴액 멱단한 소리를 내며 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끼어들어가 내부 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 족발이 안 보이도록 주행낭친이 결국 6의 관돈이 한날 한시의 사이를 밝히고 축사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발표 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 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의 6의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 돼지는 꿀꿀거려야 제맛이요 돼지 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 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 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 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서 살 수 있는 터인데 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 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요 또한 스스로 이를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유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친이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유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곤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오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견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조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들 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 때뿐이라서 이는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런히 해삼가 아뢰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조종의 대신 열중 셋은 허황된 꿈을 쫓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7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4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나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군만 중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업권대 한날 한시 조정의 대신들과 관 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이런 반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 천가를 목 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 암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부동하여 세 곳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이 중심이자 폐하의 직위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전하에 알리시옵소서. 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 개의 명판을 나누어 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훈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고 자유를 버린데 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폐하의 어수를 높이 들어 양 볼따기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사 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하 의대 및 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만에 하나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래길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 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봄뒤 이들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요 오른손의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둘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차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 양이 대궐 같은 집과 조선 제1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 이 땅에 널린 게 학설이거늘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널린 게 학자이거늘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 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 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파라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들쥐와 같은 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6.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지폐에서는 이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